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혹시 요즘 기침이 계속되고 몸이 으슬으슬한데 그냥 감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위험한 생각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기라고 치부하는 그 작은 증상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 폐렴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일상으로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께 폐렴은 젊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폐렴의 초기 증상부터 예방을 위한 필수 음식과 생활 수칙,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까지 제가 의학 전문가의 시선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정보들은 그저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폐렴 왜 나이 드신 분들께 더 위험할까요? 어르신 폐렴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 할 병이지만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께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 즉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숨 쉬는 데 중요한 폐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지죠. 면역력이 약하면 폐렴을 일으키는 나쁜 균들이 몸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들어온 균을 잘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염증이 폐 속으로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게다가 혹시 당뇨, 혈압약, 폐 질환 같은 지병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렴에 걸렸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숨쉬기 힘들어지거나 온몸에 균이 퍼지는 폐혈증 같은 큰 병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냥 감기라고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의 초기 증상이니 바로 병원 가세요. 어르신 폐렴은 처음에는 감기하고 비슷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이 증상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요. 보통 감기 기침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폐렴은 기침이 3일 넘게 계속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래 색깔이 누렇거나 녹색으로 변하고 아주 드물게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열이 갑자기 많이 나고 몸이 오들오들 떨려요. 감기는 미열인 경우가 많지만 폐렴은 갑자기 38도 이상으로 열이 펄펄 나면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심한 오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숨이 가빠요. 평소보다 숨쉬기가 어렵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숨을 들이쉴 때나 기침할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콕콕 쑤시거나 뻐근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열이나 기침 없이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헛소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폐렴을 의심하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폐렴 잘 먹고 잘 씻고 잘 지켜야 해요. 미리미리 막아야 합니다. 강력한 예방 수칙 필요해요. 폐렴은 한번 걸리면 회복이 어렵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예방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지켜서 폐렴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폐렴 예방 주사 꼭 맞으세요.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인 폐렴구균을 막는 예방 주사를 꼭 맞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주사도 있고 병원에서 유료로 맞는 더 좋은 주사도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어떤 주사를 맞을지 결정하세요. 두 가지 주사를 모두 맞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예방해 줍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도 중요해요. 독감에 걸린 후에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독감과 폐렴을 동시에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면역력을 튼튼하게, 몸을 지키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은 바로 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다양하게 드세요. 면역 세포를 만들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데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고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살코기,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두부, 콩류, 버섯, 계란, 우유, 요구르트 등 다양한 단백질을 몇 끼 골고루 섭취해 주세요. 혹시 소화가 어렵다면 부드러운 순두부나 삶은 생선 등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형형색색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 보충하세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 귤, 키위, 브로콜리, 비타민 A 당근, 시금치, 아연, 견과류, 구리,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밥상에 올리고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통곡물과 좋은 기름도 잊지 마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기리 같은 통곡물을 선택해서 섬유질과 비타민 B를 더 챙기세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몬드, 호두, 씨앗류, 올리브유 등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와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숨 쉬는 길기관지를 보호하며 가래를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고 생강차나 유자차처럼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세요. 가벼운 운동, 걷기, 맨손 체조 등은 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피가 잘 돌게 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세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푹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세요. 담배는 폐를 아주 심하게 망가뜨리고 폐렴에 걸릴 위험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폐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면역력이 약해지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을 깨끗이 하세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확한 진단이 빨리 낫는 길. 폐렴은 이렇게 확인해요. 폐렴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폐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진찰해요. 가슴 소리를 들어보고 폐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요. 폐에 염증 때문에 생긴 그림자 하얗게 보이는 부분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피 검사를 해요. 피 속의 염증 수치가 높은지 확인하고 어떤 균 때문에 폐렴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래 검사를 해요. 가래를 받아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켰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어떤 항생제가 잘 들을지 미리 알 수 있어요. CT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X-레이로 잘 보이지 않거나 폐렴이 얼마나 심한지 더 정확히 보려면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 폐렴이 맞다고 진단되면 환자분의 상태와 폐렴의 종류에 맞춰 적절한 치료가 바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폐렴 어떻게 치료할까요? 빠르고 효과적인 회복 방법은 폐렴 치료는 주로 약을 쓰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세균 때문에 생긴 폐렴이라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어떤 세균이 원인인지 확인되면 그 세균에 잘 닿는 항생제를 주사하거나 먹는 약으로 투여합니다.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간 동안 항생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폐렴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폐렴이라면 특정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 기침, 가래, 열 같은 증상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해열제나 가래를 사귀는 약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소 치료. 숨쉬기 너무 힘든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 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해 주어 숨 쉬는 것을 돕습니다. 수액 치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링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 및 재활로. 만약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폐의 기능을 다시 좋게 만들고 몸을 회복하기 위한 호흡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충분히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폐렴은 결코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예방 그리고 초기 증상에 대한 빠른 대처만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폐 건강이 곧 활기찬 노년의 시작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